네, 최근 들어서 알트 대장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일주일 동안 50%이 폭등 장세를 펼쳤고, 리플과 솔라나 역시 간단치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트의 3대장들이 이렇게 함께 퍼포먼스를 펼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알트 시즌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트 3대장의 최근 반등 모멘텀 뒤에 자리하고 있는 내러티브, 온체인 지표, 이 파생 상품 동향까지 전반적인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트 대장 이더리움입니다. 디지털 실버라고 불리면서 비트코인 다음 가는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가격이 수직 상승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폭발적인 랠리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800달러 언저리에 머물렀던 이더리움 가격이 단 사흘 만에 2600달러를 돌파해냈는데 이건 3일 동안 44% 급등한 겁니다. 마치 잠들었던 거인이 깨어난 듯한 그런 인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번 급등으로 이더리움은 한 주 동안 50% 수준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단숨에 뒤바꿔놨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주요 저항선이었던 2550달러를 힘차게 뚫어냈습니다. 오래도록 넘어서지 못했던 그런 가격대였는데 5월 13일 돌파를 하면서 매도 세력보다는 매수 세력이 우위를 점하면서 단숨에 2700달러 선까지 솟아올랐습니다. 현재 가격은 2600달러 전후반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부 기술지표상으로는 RSI가 과매수권에 진입을 해서 단기 조정이나 숨고르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550달러를 이탈할 경우에는 2400달러 선까지는 조정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550달러 부근을 지지선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한다면 곧바로 3000달러 돌파 랠리로 이어질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이 3000달러를 넘어서면 차트상 다음 목표 구간은 이 4000달러 위로도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컨대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은 오랜 횡보를 끝내고 강력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급등의 표면적인 원인만 보면 비트코인 따라 알트코인도 오르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 탄탄한 내러티브들이 깔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것은 RWA,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올해 들어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걸 지원하는 대표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토큰화된 실물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한화로는 33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5%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될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국채, 부동산, 주식 지분까지 전통 금융 자산들이 이더리움 토큰 형태로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건 이더리움이 단순 알트코인을 넘어서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 펀드 비드를 2024년 3월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출시를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을 터뜨리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증권의 미래는 토큰화다. 이 같은 블랙록 CEO 레리 핑크의 발언처럼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전통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실험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RWA 서사는 이더리움의 중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든든히 받쳐주는 그런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내러티브는 레이어2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더리움은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치솟고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확장성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는데 최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등 각종 레이어2 네트워크들이 속속 등장을 했고 올해 드디어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2024년 3월 이더리움 메인넷에 적용된 덴쿤 업그레이드에서 레이어2 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데이터 처리 용량을 늘려준 덕분에 레이어2들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더리움 계열 레이어2의 총 예치금 TVL이 515억 달러를 돌파하며 불과 5개월 전인 2023년 11월과 비교를 했을 때 205%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킹 트렌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분증명으로 전환된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면 연 3에서 5%대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3년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출금이 가능해진 뒤에도 스테이킹 물량은 꾸준히 증가를 해서 현재 전체 이더 공급량의 대략 28% 정도가 스테이킹된 상태입니다. 이건 시중 유통량이 그만큼 잠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서 매도 압력을 줄이고 가격 안정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스테이킹 이더리움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수익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SEC는 2024년 7월에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 여러 자산 운용사들이 ETF 상품을 출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블랙록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보유하면 자동빵으로 이자를 얻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블랙록은 지난 5월 초에 SEC와 만나서 암호화폐 ETF의 스테이킹 허용을 논의했고 이미 자사가 운용하고 있는 비들 펀드에 그 아이디어를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제 당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기관들은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사고 연 3%대 이자도 함께 얻는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됩니다. 시장은 이런 움직임에 벌써부터 반응하고 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더리움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상승률을 크게 앞질러 버렸습니다. SEC도 이전보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2024년에 제안됐던 ETF 내 스테이킹 금지 조항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제도권의 관심과 러브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지표와 파생 상품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이더리움은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과거 고점 부근에 물렸던 많은 투자자들이 손익 분기점을 회복해서 다시 이익 구간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과거 1900달러 부근에서 매수했던 지갑들이 이번 랠리를 통해 대거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이 추가 매도 압력보다는 홀딩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거래소들의 입금보다 출금이 많아지는 추세도 포착되고 있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보고 단타 매매보다는 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한편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최근 42% 급증하며 320억 달러에 육박했고 이게 거의 사상 최고치 근접한 액수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레버리지 베팅을 늘리고 있다는 건데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롱 포지션이 우세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과열시 조정 시기에 급격한 청산 변동성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로서는 이더리움 $10,000 시대 배제 못한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더리움은 단연 이번 암호화폐 시장 회복 국면의 중심축이라는 것을 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XRP는 한때 꿈의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가격, 또 SEC 소송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XRP가 마침내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금 해제된 거인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오랫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솟구치는 그런 모습인데 XRP는 최근 몇 주 동안 20% 넘는 이 주간 상승률을 보이면서 현재 2.5에서 2.6달러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0.5달러, 1달러 달성 이런 게 화제였는데
이젠 2달러 지지가 기본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참 격세지감이라는 그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특히나 지난 몇 년 동안 XRP의 발목을 잡았던 1달러대 후반의 벽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선 것은 기술적 또 심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다. 과연 XRP의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차트 기술적으로 보면 XRP는 일단 2018년 이후 이어져 온 장기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해낸 모습입니다. 특히나 현재 2.5달러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 그리고 전고점 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데 시장 분석가들은 XRP가 이 구간을 뚫어내면 곧장 3달러 선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65달러 저항을 돌파하면 3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가 있고 그 위로는 과거 2018년 초에 기록했던 3.4달러 위까지 특별한 저항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루스카이가 이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물론 반대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1차 지지선은 대략 2.3달러에서 2.38달러 수준인데 20일 이동평균선도 비슷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면 추가 상승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알리는 온체인 데이터상 XRP는 눈에 띄는 저항 클러스터가 없고 2.38달러 지지대만 확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매물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세력이나 장기 홀더들이 대부분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어서 새로운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차트와 수급면에서는 XRP는 오랜 조정 국면을 마치고 이 상승 사이클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기 목표 가격으로는 심리적인 고점인 3달러 선 돌파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얘기에서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법적 리스크 해소입니다. XRP의 고유 내러티브는 단연 SEC와의 긴 소송 전쟁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면서 리플랩스를 제소한 뒤에 XRP는 미국 시장에서 심각한 불확실성과 제약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가 무난하게 리플 측의 사실상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면서 큰 리스크 해소, 규제 명확성 확보 이런 상징성을 부여받게 되면서 XRP 시세에 대한 추가 반등 기대감 역시 더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소송 종식 이슈가 XRP 가격에 불을 붙인 가장 큰 배경이라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약식재판 판결 부분 승소가 나왔을 때도 XRP는 단기간에 폭등하기도 했지만 이번 최종 합의로 완전한 규제 해소 기대감이 생기면서 더욱 강력한 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5월 들어서 XRP 가격이 2달러를 넘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이 합의 소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통 금융기관과의 제휴 기대감, 추가적인 제휴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 리플은 XRP 레저를 활용한 국제 송금 네트워크로 여러 은행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잘 나가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놈의 소송 리스크 때문에 광범위한 채택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미국 대형 은행들이 XRP 기반 결제 솔루션을 다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리플의 ODL 도입을 고려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는데 이런 계획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기관 수요 증가 시나리오는 XRP의 장기 가치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는 거, 이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온체인과 파생상품 지표를 봐도 XRP 시장의 열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상 XRP 홀더 수와 활성 지갑 수는 최근 한 달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고 특히 미국 투자자들의 온체인 활동이 늘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건 규제 해소로 새로운 투자자층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XRP 선물과 옵션 거래량이 급증하며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겼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트레이더들의 투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커진 모습인데, 하지만 아직까지 펀딩비 등 지표로 볼 때 과열을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적당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2 지지만 잘 유지가 된다라면 추세적인 상승은 유효하다, 계속될 거다, 그런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이더리움 킬러, 초고속 체인 등의 수식어로 유명한 솔라나도 한동안은 암흑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2022년 말 FTX 붕괴 여파로 솔라나 가격이 폭락했고, 네트워크의 잦은 중단, 이 다운타임 문제까지 겹치면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을 거치면서 솔라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타더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침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180 선 돌파를 노리고 있습니다. $10 밑으로 빠졌던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반전을 펼쳤다라는 거 상당히 반가운 지점이고, 그 밑에 깔려있는 내러티브 역시 간단치 않은 모습입니다. 먼저 가격 움직임부터 보면 솔라나는 5월 중순 현재 $170에서 $180대에서 거래가 되며 이번 상승장에서 주간 30% 이상 급등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5월 13일 한때는 $184까지 치솟으며 장기 저항선인 $180를 일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솔라나가 $180대를 확실히 돌파해서 일봉 마감을 여러 차례 해낸다라면 다음 타깃은 $210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실제로 차트상 $180 위에는 과거 지지선과 저항선이 교차하는 $210 부분까지 뚜렷한 저항대가 없고, 그 위로는 $260 근처가 다음 목표 가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조정을 받을 경우에는 $159 정도에 자리하고 있는 21선과 $153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50 초반까지만 유지를 해줘도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결국 솔라나 가격은 $150대 중반을 바닥으로 상승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한두 번 더 숨을 고르더라도 이 추세적 상승 흐름은 이어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번 솔라나의 상승이 단기 테마나 뉴스 없이도 비교적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저가 매집세와 더불어서 장기적인 신뢰 회복이 밑받침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라나의 내재 가치와 내러티브를 짚어보면, 먼저 솔라나는 여전히 고성능 블록체인의 대명사로 불리곤 합니다. 초당 수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 여기에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불과하다라는 저렴함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밈코인 분야, 디파이 분야, NFT, 게임, 이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지녔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강세장 때 솔라나 생태계는 NFT 열풍과 디파이 붐을 타고 급성장했지만 잦은 네트워크 가동 중단 사태, 또 FTX 악재로 신뢰도가 땅에 꼬라박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솔라나 개발팀이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서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네트워크 안정성의 향상입니다. 2022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2023년에는 2월 단 한 번을 빼면 큰 장애는 없었고, 2024년 들어서는 장기간 중단 사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 랩스와 커뮤니티 검증자들이 함께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트래픽 제어, 스팸 필터링 이런 것 등을 강화한 결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노드들이 새로운 파이어 댄서 클라이언트를 도입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의 처리 성능과 안정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파이어 댄서는 점프 크립토와 솔라나 재단이 협력해서 개발한 대안 클라이언트로 기존 대비 월등한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네트워크에 있는 18개 파이어 댄서 검증자가
운영됐고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날에도 솔라나 블록 생산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많은 트랜잭션이 몰릴 때 이 정체나 네트워크 다운이 발생했겠지만 이제는 엔간한 트래픽 정도는 거뜬히 소화하는 그런 체력이 생긴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러티브는 기관과 기업들의 솔라나 활용도 증가입니다.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나 협업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비자가 자주 거론됩니다. 비자는 2023년 9월 솔라나 체인을 활용한 USDC 스테이블코인 결제 정산 시스템 파일럿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국제카드 결제망에서 은행 간 정산에 며칠씩 걸리던 걸 솔라나 위에서 USDC를 주고받아서 몇 초 만에 처리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비자는 이 파일럿을 통해서 솔라나의 높은 처리량과 저렴한 비용이 실제 결제망에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현재 월드페이, 누베이 등 이 결제사들과 솔라나 기반 정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결제 업계에서 솔라나의 기술력을 인정한 사례로 솔라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많이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온체인 지표 상황을 보면 솔라나 네트워크의 일간 거래량과 활성 주소 수는 가격 상승에 맞춰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솔스캔 데이터 등을 보면 일간 거래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특히 디파이 트랜잭션과 NFT 민팅 관련 활동도 활발합니다. 네트워크 수요 증대로 솔라나의 온체인 수수료 소각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솔라나 토큰 경제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파생시장 측면에서도 솔라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연초 대비 크게 증가했고 옵션 시장에서도 솔라나 관련 콜옵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솔라나의 중기 랠리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다만 솔라나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무리한 레버리지 당연히 경계를 해야 할 겁니다. 이더리움의 XRP의 솔라나까지 대형 알트코인들, 이 알트 3대장의 동반 급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혹시나 이게 알트코인 시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비트코인이 한참 달리다가 잠깐 쉬어가는 국면에서 보통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순환하면서 전체적인 알트 강세장이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알트코인 시즌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지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트 시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 등장합니다. 최근 도미넌스가 65% 선까지 폭등을 했다가 그렇게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혀 살짝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 중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대략 62%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매우 높은 비중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과 2021년 강세장 초기에도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은 65에서 70%까지 올라갔다가 그 지점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마침 이번에는 이더 BTC 상승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 근처에서 꺾였는데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돼서 60% 아래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에게는 대규모 자금 회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4% 밑으로 빠지면 강한 알트 시즌의 시그널로 간주가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추세 전환의 초입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알트 전체 시총 토탈2 지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의 합산 시총인데 알트 시즌에서는 이 지표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곤 합니다. 최근 토탈2는 서서히 올라타면서 어느새 1조 달러를 넘보는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기술 분석가들은 토탈2 차트에서 골든크로스 등 강세 신호가 포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는 향후 몇 달 동안 알트코인 시총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조로 여겨지곤 합니다. 또 일간 차트 기준으로 보면 토탈2가 작년 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뒤에 리테스트까지 마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라서 기술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뚜렷한 신고점 경신이나 이 추세 가속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알트코인들의 동반 상승이 확인돼야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기관들은 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쏟았지만 점차 이더리움은 물론 일부 알트코인들로 시야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추진, 아니면 비자의 솔라나 활용, 이런 것들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자체 레이어2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깊숙이 참여했고, 국제 거래소들은 XRP 소송 결과에 발맞춰서 XRP 상장 그리고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에도 투자 논리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알트코인 시즌은 대체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촉발되곤 했는데 지금 상황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알트코인 시즌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단정하긴 이르지만 그 서막은 올랐다 내지는 오르는 것 같다, 이 정도로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고 알트 강세 신호들이 곳곳에서 관찰되는 지금 시장은 분명 알트코인들의 우호적인 자본순환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주 비트코인이 큰 조정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해주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라면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개별 호재 플러스 이 스토리, 내러티브에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살짝 횡보를 하거나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거나 이런 굉장히 큰 굵직한 전제가 깔렸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의사항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라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 일제히 상승할 가능성, 이전과는 좀 다를 가능성, 이번 사이클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실체가 있고 서사가 있는 알트코인들의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진 모습이고, 특히나 이번 사이클처럼 기관 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몰려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이클은 무지성 펌핑보다는 펀더멘털과 유틸리티가 확실한 종목들이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이클에 이 시장에 처음 참여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알트 시즌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남들이 오른다더라, 누가 돈 벌었다더라 이런 말에 혹해서 매수부터 때리면 이 변동성의 파도에 잡아먹히면서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 상당히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수에 들어가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립토 디톡스는 그런 분들을 메인 타깃으로 쓴 책이고,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관점에서 작성된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덜컥 매수하고 오를 거다 올라야 한다, 이 기도 메타에 의존하지 마시고 암호화폐 시장의 기본 생리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